지난주 주말이었죠. 금요일 삼성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년 만입니다. 이 과정 전체 함께 해온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들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론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신 거 제가 봤습니다. 많이 나오셨더군요. 저희가 조금 늦어졌던 이유도 이미 많이 나오는데 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대목을 짚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요 대목을 따로 우리가 모시고 짚어야 되겠다는 대목이 있어서 모셨어요.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그 사건만 요약하자면 2007년에 삼성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20여 개월 근무하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같이 일을 하던 이수경 씨도 똑같이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 것이 이제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유산이 됐고. 네, 맞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똑같은 공중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연속으로 한 사람이 유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급성 백혈병이 되고 사망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똑같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이거는 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황유미 씨 아버님께서 삼성에게 산재로 좀 처리를 해달라. 아무래도 화학약품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삼성에서는 산재는 절대 아니다. 남은 치료비를 보태주겠다. 한 4천만 원 보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나중에 500만 원 가져와 놓고, 삼성에 이 돈뿐이 없으니 이걸로 끝내자. 사실 그렇게 했었어요. 없을 리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동네 공사판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초일류 기업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기업이 사기꾼 기업이고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것은 내가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10억의 제안도 나중에 받으셨죠? 네. 삼성에서 일이 커지니까 아버님한테 10억 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자고. 근데 이제 아버님은 내가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10년을 계속 싸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첫 출발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산되고 바로 뒤에 그 빈자리를 채운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이 되고 그리고 발병하고 나서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웠는데 또 급성 백혈병이 또 발생했어요. 급성 백혈병이 무슨 감기도 아니고. 저 인구 10만 명당 한두 명 걸리는 희귀암이거든요. 그 암이 연속으로 그 자리에서 발생했고 그전에는 유산이었고 그러면 그 라인에 있던 다른 질병도 조사하고 산재 위험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10만 곱하기 10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인과관계를 부인했죠. 네. 완전히.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화학물질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네, 삼성에서는 발암물질 전혀 쓰지 않는다. 그 화학물질 황유미 씨가 취급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발암물질은 이제 결코 없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집단 산재 신청을 거듭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고 그러면서 다 밝혀지지 않고 극히 일부가 밝혀졌는데 발암물질이 나왔죠. 발암물질이 나왔죠. 벤젠, 포르말데히드 등이 발생을 한다. 백혈병을 유발하는. 그 뇌종양 뇌종양 그러니까 이 뇌종양도 있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관련 공정에서 이런 물질들이 계속 유발된다는 게 처음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사례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정부에서 그 연구를 했었죠, 그죠? 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미진한 연구이지만 일단은 황유미 씨, 이수경 씨가 둘 다 동시에 이제 사망한 것이 이것이 지금 당장 삼성이 어쨌든 감추고 작업 환경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하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 찾을 수 없어도 이게 2인 1조 작업자 둘 다 죽은 것에 대해서 집단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그때 백혈병과 유사한 그 림프종이라고 있어요. 같은 혈액암인데 그게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와가지고
그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좀 더 정밀한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까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것이 부산물로 이제 감광제나 에폭시 소재 등이 고온에서 이제 부산물로 완전 전문가 되셨네요. 혹시. 네, 벤젠 등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했죠, 인과관계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자신들의 회사에서는 전혀 발암물질이 노출되지 않는다. 네. 발생 가능성이 있어도 워낙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계속 부인을 해왔었고 깨끗한 작업장이라고 사실 강변해왔죠. 사실 맞지 않는데. 실제 이런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우리도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제보가 온 사람들 중에 삼성전자만 하나도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 숫자가 이제 작년 이렇게 숫자인데 그 뒤에 저희 중재안 11월 달에 발표되고 나서요. 네. 한 150명 피해자분들이 또 계속, 지금도 계속 제보되고 있어서 아마 이게 보상 개시 그 사무국 2달 뒤에 이제 만들어지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접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전에 제 기억하기로는 한 200여 명 이상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 중에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만 80여 명, 그리고 다른 삼성전기, 삼성 SDI 등에도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 합쳐면 한 120명이 넘습니다. 사망하신 분만. 안타까운 거는 이게 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 20, 30대 젊은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공정상.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이게 11년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의 10년이, 만 10년 가까이 걸린 건데, 이번에는 왜 삼성이 수용했을까요? 저는. 2015년에도 수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중단이 있었는데. 2015년과 지금은 사실 이 사회적인 어떤 기반 자체가 달라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삼성이, 자체 보상위원회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다 해결했노라 이렇게 거짓 언론 플레이 많이 했는데, 방송이나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에서 이 문제가 삼성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아직 많은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보상이나 사과 받지 못했고 재발방지 약속도 안 지켰는데 합의도 못 봤는데 그래서 농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농성을 2015년 10월부터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촛불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촛불항쟁 때 이재용 구속 이런 것도 많이 외치면서 그때 저희 반올림도 방진복 입고 굉장히 열심히 이 문제가 삼성 직업병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많이 알렸었고 저희가 느끼기로는 그 촛불 이후로 촛불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삼성도 이렇게 묵인하고 가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 아니었으면 이것도 어려웠겠군요. 예. 그 점이 삼성에게 압박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10년 동안 버텼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네. 예.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삼성 쪽의 언론 플레이가 보도가 됐지. 반올림 보도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일 사실 촛불항쟁 이후로 반가웠던 것도 이 언론들 특히 방송 쪽이 정상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되거나 왜곡 보도가 됐는데 이제는 저희 목소리가 네, 심지어는 다 보상했는데 보상 더 받으려고 그런다. 네, 그 반올림이 내쫓았다라든지 내쫓았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기사들도 많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많이 힘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원래 이런 세월호나 반올림이나 5.18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방적인 피해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이런 단체도 오래 지켜봤는데 일단 돈 때문에 저런다. 네.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면 같은 진영으로부터의 어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안 될 일을 한다 저거. 네. 되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여론전, 돈 때문에 저런다는 여론전도 힘들지만 저거 안 될 일 한다 저거. 라고 하는
주저앉히는 발언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양쪽 다 겪어보지 네. 않으셨습니까? 네. 그 안 될 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황상기 아버님은 거의 그런 경험이었죠. 삼성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냐. 예. 근데 저희 이제 처음에 아버님 말씀 듣고 대책을 꾸릴 때에도 이게 그냥 단지 그냥 한 아버님의 의혹 제기만으로 시작하는 게 좀 말이 되냐. 뭔가 네. 팩트에 기반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감정일 뿐이다. 뭐 이렇게. 네, 좀 그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 다 근데 겪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사실을 이것도 저희 뉴스는 굉장히 안 나왔어요. 삼성이 네. 언론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어떻게 하다 살짝 그 언론에 이제 인터넷에 뜨면 그걸 보고 제보자가 또 막 우르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 거쳐 오셨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건 굉장한 집념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알아주니까 옆에서. 네, 특히 황유미 씨 아버님이나 앞장서 싸웠었던 그 삼성 LCD 공장의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 또 그 어머님 이런 분들이 다 앞장서 힘들게 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버님이 지방에서 같이 못 오셨는데 다음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네네. 아버님이 대단하신 게 제가 가만히 보면 10억 줄게 한번 봤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 보상책이 본인이 받을 보상액은 훨씬 적어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 모두가 네.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네. 그 대단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왜냐하면 저는 네. 그 복지공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근로복지공단. 네.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삼성 편에 있었어요. 네. 할 말 많으시죠? 네. 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줄줄이 불승인 하고 또 저희 1심에서 황유미 씨 산재 인정 판결 받았을 때도 또 항소를 하고 막 그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그러한 관료들의 책임. 네. 예.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돼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료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종란 노무사였습니다. 안녕!